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유여행 플랫폼 민다를 운영하는 김윤희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창업을 2번 했어요. 2번 했고 결과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요. 한 번은 망했고 한 번은 지금까지 계속 지속해 오고 있는데 왜 하나는 성공하지 못했고 하나는 지금까지 올 수 있었는가에 가장 여러 가지 원인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거를 뽑아보려면 저는 관심과 몰입을 뽑고 싶습니다. 5년 동안 저는 직장생활 웹디자이너로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일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일했고 또 이제 그렇게 일했더니 인정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이제 5년간의 직장 생활을 하고 나서 이제 몸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잠깐 내 인생을 좀 돌아보는 브레이크 타임을 가져봐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막 여행을 좋아해서 뜬 게 아니라 좀 쉬어야지, 브레이크 타임을 가져야지. 그리고 돌아오는 티켓도 없이 편도로 한국을 떠서 처음에 캐나다로 갔는데 그게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 저는 1년 2개월의 시간이 걸렸고요. 20개국을 돌아볼 수 있게 됐고 남들이 그거를 세계 여행이라고 불러주더라고요. 막상 이제 그 5년 동안 하던 일을 그만두고 밖에 나갔더니 너무 내가 몰랐던 세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봤고 다양한 것도 먹었고 다양한 사람들도 만났고 세상에 이렇게 사는 방법들도 있는데 나는 왜 이걸 몰랐을까 해서 하루하루가 사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막 신났고 이렇게 돌아오는 순간까지 이런 게 되게 즐거운 거구나, 행복한 거구나, 내가 여행이라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돌아오고 나서 어쨌든 다시 일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항상 여행만 하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 좋아하는 걸 하면서 밥도 먹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행과 관련된 거를 일로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고민하기 시작을 했어요. 가장 그때 당시에 여행과 관련된 일로 새로운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됐을 때 가장 쉽게 제가 떠오를 수 있는 거는 오프라인 카페였어요. 공간을 만들어서 여행자들을 찾아오게 하자.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여행에 관련된 얘기를 그들에게 해주고 여행자의 공간을 만들면 나도 참 즐겁고 계속 그 여행 다니는 기분처럼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커피도 팔고 그러면 어쨌든 커피를 팔면 내가 밥은 먹고 살 수 있지 않나? 원래 있었던 카페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막 세팅할 건 많지 않았어요. 제가 갖고 들어간 거는 단지 이제 지구본 하나, 있던 메뉴도 그대로. 근데 메뉴가 너무 많았어요, 그 카페에. 없애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무서워서. 혼자 되게 버거웠는데 그 전에 인수를 해줬던 그 전 주인, 그 사장님 언니가 이제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따라 하려고 이렇게 막 했는데 그래도 힘겨우니까 몇 개를 빼볼까? 내가 다 배우기도 힘들고 빼볼까 했는데 이걸 빼면 이거 좋아하던 손님이 또 안 오면 어떡하지? 이제 월세도 못 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 차도 못 없애겠고 식사도 못 없애겠고 다른 기타 이제 술과 안주도 못 없애겠고 못 없애는 거예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실패 요인 중에 하나였던 것도 같아요. 좀 이렇게 집중하고 선택과 집중도 이제 해야 되는데 하루하루 제가 어느 순간 월세를 걱정하고 자꾸 문만 이렇게 막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손님 안 오나? 그리고 하루하루 내가 여행자의 공간을 만들어서 막 이런 것도 그 안에서 해봐야지 저런 것도 해봐야지라고 했던 것들을 이미 막 점점 잊어버리고 오늘 맥주 몇 병 팔았지? 이번 달은 월세 낼 수 있나? 이거를 고민하는 사람이 돼가고 있더라고요. 점점점. 그래서 이제 괴리감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제 하고 싶었던 거를 다시 이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프라인 카페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뭔가 할 수 있는 서비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도 좀 여행자들에게 이제 주고 싶고 또 다른 어떤 것들을 또 생각해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행을 가면 보통 어디서 묵으세요? 제일 먼저 호텔 예약하고 여기서 에어비앤비 민박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은 호스텔도 유스 호스텔 이런 호스텔도 많이 가잖아요. 이제 저도 그때 1년 2개월 여행할 때는 사실 시간은 굉장히 많았고 돈은 많이 없는 그런 가난한 여행자였기 때문에 막 호텔 이렇게 가지는 못했고요. 호스텔 위주로 많이 다녔는데
그때만 해도 한인민박이라는 게 많지는 않았는데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처음 알게 됐어요. 그런 어떤 게스트하우스와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는 한국인이 주인이거나 한국인 스텝이 있어서 한국어로 이제 소통이 가능한 이제 그런 어떤 숙박 형태를 저희는 여행자들이 한인민박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렇게 친하게 지내던 이제 민박 사장님들이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제안을 해주시는 거예요. 민박을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해도 홍보할 수 있는 창구가 없대요. 여행자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있다라는 걸 알리고 싶은데 알릴 데가 없대요. 그래서 당신 예전에 웹 디자이너 했었잖아. 홈페이지 이런 거 만들 수 있지 않아? 이런 거를 만들어 주면 우리가 홍보도 할 수 있고 여행자들도 한인민박 정보가 되게 구하기 힘든데 그런 정보를 접할 수 있고 좋지 않아? 그런 거 한번 만들어 보면 어때? 라고 사실 제안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그래서 어느새 한 유럽에 150개 민박을 모아놓은 그런 정보 사이트가 완성이 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생각도 못했는데 굉장히 오픈하자마자 여행자들이 많이 방문을 하고 정보를 들여다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이 바빠졌어요. 여행과 이 서비스를 어떻게 여행자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로 여행을 멋지게 만들고 준비는 간편하게 만들어줄까에 오히려 되게 관심이 꽂혀 있었고, 그러니까 하루하루 매일매일 밤을 새면서도 몰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너무너무 정신도 없었지만 신이 나기도 했는데, 그러다가 이게 브레이크가 딱 걸리는 이런 타이밍이 오더라고요. 이때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키워드는 진정성입니다. 민다는 숙박을 가겠다고, 한인민박을 가겠다고 예약하는 여행자 고객님들도 고객이지만 그 여행자들에게 민박, 방을 제공해주는 민박 사장님들도 고객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개발팀 딱 세팅돼 있고, 막 어디 기획자 세팅돼 있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시스템이 원하는 대로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좀 약간 덕지덕지 그때그때 기능 하나하나가 덕지덕지 붙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에러도 좀 많고, 그래서 어떤 불만들이 민박 사장님들한테 생기기 시작을 했냐면, 저희는 다 이렇게 숙박비를 다 받고 그 다음에 그 받은 숙박비를 민박 사장님들한테 정산을 나중에 해주는 시스템이 아니라, 그 예약 수수료에 해당하는, 여행자가 내는 건 아니고요, 민박주랑 쉐어하기로 이제 약정된 일부 예약 수수료를 만으로도 예약을 받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거의 이제 전체 숙박비를 현지에 가서 여행자가 내야 되는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여행자가 가주면은 좋은데 여행자가 갑자기 이렇게 안 가버리는 거예요. 취소도 하지 않고. 그러면 만약에 10만 원짜리 방이었는데 여행자가 올 줄 알고 민박 사장님은 방을 세팅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행자가 안 오면 사장님은 이 돈을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꾸 이제 그 예약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취소도 이제 그만큼 이제 비율로 이제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횟수가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사장님들이 왜 우리는 보상받는 게 없느냐라는 어떤 컴플레인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시스템을 보완해야 되고, 그 시스템을 보완하게 되면 정산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보완한다는 건 예약금 비중을 넓히거나 아니면 전액 결제를 다 받아서 사장님들한테 우리가 전해주는 거죠. 미리 받았다가 여행자 보고 직접 가서 내라고 하지 말고. 근데 이게 우리 인력 구조로서는, 리소스에서는 되게 오래 걸리는 작업이었어요. 그리고 되게 합리적인 기준도 만들어야 되고요. 취소한 불규정 같은 거. 여행자 입장에서도 합리적으로 인지를 해야 되고, 민박 사장님들도 합리적으로 이 정도는 우리가 보상받아야지, 여행자는 이 정도는 우리가 환불받아야지, 기간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되게 쉽지 않은 그런 시스템을 또 설계해야 되는 이슈가 있는데, 안 하겠다, 더 이상 너희랑 거래를 안 하겠다라는 전화들이 많이 왔고요. 그리고 고객센터에서도 이거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안 하는 건 아니지 않냐, 개발이 아직 안 끝났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해보자, 그래서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편지를 썼어요. 정말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이제 웬만한 사람은 이렇게 딱 봐서 너무 길어, 이걸 어떻게 다 읽어 해서 안 읽어버릴 것 같은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제 대표의 이름으로 처음, 아마 6년만 서비스 시작하고 6년 만에 아마 썼던 것 같아요. 우리만 좋자고 하는 거 아니고, 이제 이런 저런 얘기들을 되게 이제 뭐 가감 없이 다 썼어요. 보냈어요. 고객센터 이름으로가 아니라 제 이름으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답신이 왔어요. 그렇게 컴플레인이 되게 많았던 민박들에서 몰랐다. 그런 줄은 몰랐다. 그러냐. 그러면은 빨리 만들고 이제 만들면 알려달라. 그리고 컴플레인이 있지도 않았었지만 이런 창업 스토리가 있으셨어요? 몰랐어요. 굉장히 민다 좋아요. 뭐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있으셨고 한 분은 되게 감동적이었던 게 너네 사실 그 상황이 그렇게 쉽지 않느냐. 그러면 그게 한두 푼 드는 시스템을 만든다라는 게 한두 푼 드는 일도 아닌데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 한 1년만이라도 우리한테 수수료를 더 받아라. 우리가 이제 그때까지 기다려줄게. 그리고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독려해 주시는 분들. 사실 저는 그 메일을 받고 울었어요. 울고 이걸 나 혼자 보지 못하겠다. 그래서 전 직원들한테 회람을 시켰어요. 이런 게 우리 지금 파트너 민박 사장님들이다. 이런 사장님들이 있으니 우린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근데 직원들도 세상에 너무 감동적이에요. 정말 그렇네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이제 이런 마음들이 생기면서 정말 진심으로 얘기를 하면 컴플레인을 아무리 하셔도 그분들도 다 사람인데 저는 진심은 통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한인민박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한인민박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숙박에서는 한인민박과 호텔, 호스텔, B&B까지 다 예약할 수 있는 종합 숙박 플랫폼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트립 서비스, 투어 앤 액티비티, 현지 투어와 액티비티를 예약할 수 있는 두 개의 서비스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로 계속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다가 이제 제가 세 번째로 키워드를 뽑았는데 그거는 이제 버티는 힘이에요. 근데 계속 하나 넘으면 그다음 좀 있다가 또 하나가 또 오더라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다음 이렇게 탄탄대로 가는 게 아니라 2016년도 말 11월 달로 이제 기억이 되는데 파리에 테러가 터졌었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한 130명이 140명이 이제 목숨을 앗아간 파리 테러가 있었는데 굉장히 저희 쪽에 타격이 컸어요. 저희가 이제 유럽 비즈니스가 이제 메인 비즈니스였기 때문에 예약도 안 들어오지만 있던 예약도 다 취소되는 상황. 파리뿐만이 아니라 유럽 자체가 전체가 이제 다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오더라고요. 되게 힘들어지고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유럽만 하고 있었던 거는 또 이제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이 이제 주였지만 전 세계로 이렇게 넓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활성화가 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일본이라든지 아시아 쪽, 미주 쪽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박들을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일본이 또 확 크는 거예요. 유럽이 안 되는 대신에. 그래서 하나가 안 됐는데 그래도 하나가 또 받쳐주는 거예요. 플랜 B가 받쳐주는 거예요. 힘들었지만 버티면서 가고 있더니 또 다른 어떤 운이 이제 그 상황들이 이제 오기도 하고 이제 받쳐주더라고요. 항상 메인을 하더라도 이게 혹시 안 될 때를 대비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 플랜 B를 이렇게 키워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힘든 게 와도 버티는 거죠. 성공의 반대말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실패가 아니라 뭐라고요? 포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니다, 포기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버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11년간 한인민박에서는 예약업계에서 이제 1위를 11년간 계속 놓치지 않고 이제 오고 있었고요. 이제 뭐 인벤토리 수도 업계 최다 보유를 하게 돼 있고 이제 뭐 쭉 여기 써 있지만 여러 군데에서 이제 상도 많이 받고 매출도 계속 성장을 하고 지금까지 계속 지속 가능한 서비스로서 여행자분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는 해외 자유여행 플랫폼에서 넘버원이 되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직원들하고 같이 함께 나아가고 있어요. 이제 기회는 오잖아요. 기회는 이제 분명히 이제 올 거고 왔다가 한번 지나가서 한번 넘어지신 분들은 또 옵니다. 기회는 자주 오진 않지만 올 거예요. 버티고 버티면서 오는 기회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자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저 처음에 250만 원 주고 서비스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퍼블리싱까지 제가 하고 딱 개발만 저희 단골 손님한테 맡겨서 250만 원에 처음에 만든 거예요. 어쨌든 그 앞에 부분들을 제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스킬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었던 거고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릇이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좀 더 단단하게, 없으면 지금 빚어야 되고요. 좀 더 단단하게 잘 그 시간들을 버티면서 이제 그릇을 잡고 이제 만드시면서 좀 더 단단한 그릇을 만드시면서 관심을 가지시고, 관심을 갖고 있는 컨텐츠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모르는 거 말고, 그리고 그래야지 몰입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몰입을 하시고, 그리고 고객들을 대할 때 진정성을 갖고 대하시고, 그래서 잘 버티면서 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어떤 그 성공의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그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플랫폼들이 진짜 많이 생겼더라고요. 네네. 그 민담안에 네. 차별화된 그 서비스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는 민박 그 정보들의 어떤 신뢰도가 좀 더 높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는 민박 정보들은 사장님들이 올려주시는 정보예요. 그 이제 실시간으로 여행자들한테 보이는데 사장님들이 우리의 부모님 같은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드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컴퓨터가 이렇게 그 좀 약간 익숙치 않으신 분들, 또 가격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공 하나 빼시고 막 이런 실수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 하나 바뀔 때마다 저희는 다 모니터링해요. 그래서 뭐 하면 이거 이상하다 그러면 다 전화해가지고 이제 정보를 다 챙겨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직원들한테도. 그 민박이 정보를 등록을 할 때 그냥 민박 정보 등록한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 가족이 운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라. 그 어떻게든 더 이렇게 잘 보이게 등록이 돼. 장점이 하나도 있으면 하나라도 더 기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요, 그 집 숟가락 개수까지 알 수 있어요. 성공의 꿈이 이루어지는 시간, 꿈이룸. 감사합니다.